자, 역함수란 무엇이냐? 칠판 봐주세요. 일단 정의를 먼저 볼게요. 역함수의 정의는 일단 우리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갈 때 역함수는 뭐냐? y에서 x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f1이 2로 간다 라고 쳐요. 그러면 기호를 먼저 설명해야겠다. 자, 기호를 먼저 설명할게요. f의 역함수는 f에다가 지수처럼 보이는 거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x는 y라고 하면은 fx의 역함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어요. f 인버스라고 하면은 그냥 역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y는 fx, 요거의 역함수가 x는 f 역함수 y랑 똑같은 말이다. 네, 당연하겠죠? x랑 y의 자리를 바꿔놓고 걔를 역함수를 하면은 y는 fx가 된다. 요겁니다. 정의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f1은 2예요. 그러면 f 역함수 2는 몇이겠어요? 그쵸, 요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를 그려서 요게 fx의 함수라고 쳤을 때 1,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화살표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진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f 역함수 5가 몇이냐? 요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몇이에요? 3. f 역함수 4가 몇이냐? 1이요. f 역함수 6은 네. 요런 거까지 이렇게 역함수로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정의고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는 무조건 fx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역함수는 그러니까 x랑 y의 자리가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1이고요. 얘가 뭐 a, b, c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향한대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걸 역함수로 바꿨다고 쳐보자. 역함수로 바꾸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얘는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C는요? 아무것도 가는 게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얘는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이게 또 하나의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1대1 함수면 안 돼요. 1대1 함수와의 차이가 뭐야? 대응이. 얘가 지금 내가 그린 게 1대1 함수잖아. 얘가. 1대1 대응은 무조건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가 돼야 한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해된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역함수의 성질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F 인버스를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원래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치역 또는 공역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1대1 대응이니까 그냥 치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공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역함수라고 하면은 Y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그러면서 생기는 성질인데요. 일단 첫 번째 성질 뭐냐?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뭘까요? 그렇지.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번 시간에 제가 I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I? 항등함수. 항등함수거든요. 그래서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별표 3개.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이제 연산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딸린 정리가 하나 있거든요. F 프라임 G, F 합성 G랑 G 합성 F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때의 값이 합성함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냐?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역함수가 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자, 2번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성질인데요. G랑 F를 합성해서 이 전체를 인버스를 했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얘가 요렇게 분배 법칙처럼 쓰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순서가 바뀌어요. 네. 원래는 G 합성 F였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풀리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 얘도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별표 3개.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없죠? 성질이니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갈게요.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 성질. fx의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도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f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는 항상 y는 x 대칭입니다. 자, 그 이유는 너무 잘 알겠죠? 왜냐하면 fx 그래프가 뭐 예시를 들자면 fx가 뭐 2x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를 지나는 점은 1,2, 2,4, 3,6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요거를 인버스를 했다고 쳤을 때는 얘가 1,2를 지나니까 이 그래프는 뭘 지나겠어? 2,1을 지나고요. 또 4,2를 지나고요. 또 6,3을 지나고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뭐야? y는 x 대칭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 라고 치면은 y는 2x가 조금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f예요.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y는 x다 라고 치면은 그때 역함수 그래프는 얘랑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그려지는 게 바로 f 인버스 그래프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역함수가 대충 뭐냐 하는 거는 이해를 했고요. 이제 역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역함수식을 구할 때는 자, 예시를 들겠습니다. fx는 2x 플러스 3이라는 이렇게 간단한 1차 함수식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역함수라는 건 뭐라 그랬어?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식에서도 똑같겠지. 우리 결국에 fx는 y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요.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위치 바꾸면 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x는 2y 플러스 3이 되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y는으로만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y는 x 마이너스 3,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준 게 바로 f 인버스 x라는 거죠. 함수 fx는 2x-4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그때 g2를 구하시오 이랬는데 여기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얘를 a라고 두세요. 어차피 역함수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을 뒤바꾼 게 f잖아요. 그래서 fa는 2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면 바로 대입해서 a 나오겠죠. 그래서 2a-4는 2가 되니까 2a는 6, a는 3 이런 식으로 구한 게 바로 역함수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g 합성 g k는 2를 만족하시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요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역함수를 직접 구한 다음에 대입하는 방법과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는 a로 놓고 푸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자, 봐봐. 이렇게 합성을 했다는 거는 gk를 다시 g에다가 집어넣은 게 2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역함수의 값이 2가 됐다는 거는 이 f2의 값을 구한 게 요거랑 같아요. 이해돼요? 네. 그쵸? 그러면 2를 대입하면 몇입니까? 0이 나와요. 그래서 gk가 gk가 다시 0이 되는 k를 구해주면 되니까 이번에도 x에다가 0을 대입해요. 그럼 k가 몇이에요?
x에다가 0을 대입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쉽겠어요? 그냥 이렇게 값을 바꿔서 대입하는 게 쉽겠어요? 두 번째가 쉽겠죠. 그래서 굳이 역함수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쉬우니까 그냥 뒤로 넘길게요. 자, 이번에 이제 10-3번 문제를 볼 건데 얘는 굳이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막 이렇게 예제에 나와 있잖아요. 예제는 필요 없습니다. 10-3번을 볼 거예요.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역함수 그래프는 항상 원래 fx 그래프랑 무슨 대칭이라고 했죠? 그렇지! x는 y. 왜냐하면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fx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y는 f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는 건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얘가 요렇게 그렇죠.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럼 그 말은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 요겁니다. 얘가 핵심이에요. k래서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 당연히 x랑 y의 자리를 바꿨는데도 만난다는 건 x와 y의 좌표가 같을 때, 즉 y는 x 위에 있을 때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놓고 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0-3번 문제에 지금 fx는 5분의 1 x제곱 플러스 6이라는 역함수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그러면 fx와 gx, 그러니까 얘랑 얘의 역함수와의 두 교점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2차 함수 그래프예요. 근데 x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겠지. 그럼 요거랑 y는 x. 너무 저렇게 그렸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얘랑 만나. 그럼 역함수는 어디 있어? 대충 이렇게 또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요. 두 점에서 만날 거래요. 그럼 그 두 점 다 어디에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어. 그럼 보통 교점을 구하라는 건 두 그래프를 같다라고 둬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 그래프랑 y는 x랑 같다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x가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식은 5x제곱 플러스 5분의 6과 x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는 0으로 바꾸면 x가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두 개의 교점 구할 수 있어, 없어? x를 구하면 y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거리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답 한번 구해봐. 자, 예제 11번 봅시다.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자, 요거 엄청 중요해요. 얘는 별표 3개. 너도 쳐, 별표 3개. 자, 그러면은 이제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이제 성질 중에서 이렇게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씌웠어.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면서 순서가 바뀐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거를 이제 써줄 겁니다. 그럼 풀어서 F 합성 그대로 써주고 얘는 역함수 씌워서 F 먼저. 그 다음에 얘도 역함수 씌워서 G. 이렇게 합성을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고 나면은 이제 남는 게 F랑 F 합성,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합성함수, 항등함수 i가 됩니다. 그럼 i는 뭐랑 합성하든지 간에 그냥 없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러면 남는 거는 G 역함수 합성 F를 1, X에다가 1을 대입한 거.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럼 F1 몇입니까? 2가 나와요. 그러면 G 역함수 2만 구해주면 되네. 자, 역함수 2를 K라고 놓고 얘를 다시 바꿔치기 하면 GK는 2니까 여기다가 2라고 했을 때 X가 바로 K가 된다. 그럼 K는 몇? 1. 네, 답은 1 이렇게 나오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예제는 아니고요. 옆에 11-3번 요것도 참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1-3번도 풀어보시는데 밑에 X좌표가 뭐에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매칭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걔가 핵심이에요. Y는 X 그러니까 X랑 Y랑 같은 거 요 점, 요 점, 요 점을 따라서 B, C, D, E 이렇게 같죠? 그러니까 얘를 꼭 써주셔야 돼요. 얘를 안 쓰면 헷갈려. 그지? 그러면 F 역함수 C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Y 값이 C가 되는 fx를 이렇게 찾아가. 그랬더니 얘가 D가 되네. 그래서 D. 그 다음에 D가 되는 X를 이렇게 찾아갔더니 얘가 2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잘했어.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교육과정 외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거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수투라는 과목에 들어가면 요게 또 이제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알면 알수록 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책에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 자,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를 볼 건데요. 우함수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성질을 설명을 하면은 얘는 짝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말을 하고요. 기함수는 홀수, 차수들을 다 기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y는 x제곱. 이거 짝수, 차수잖아요. 요거는 우함수예요. 그리고 뭐 y는 x 또 있을 수 있고요. y는 x 세제곱 또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는 홀수 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함수가 됩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게. 자, 그래서 우함수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 우함수의 정의는 f-x가 fx가 되는 애래요.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그냥 부호가 사라지는 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잖아. 근데 그래도 얘는 뭐야? 그냥 x제곱이랑 같잖아요. 원래의 함수 모양이랑 똑같아지는 거. 이런 걸 바로 우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는 뭐냐? 기함수는 똑같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뀌어. 마이너스 fx가 돼요.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원래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 이런 애들을 기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우함수는 y축 대칭이에요. 맞잖아. y는 x제곱.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죠. 그럼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겠니?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가 돼. 그럼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1차 함수를 그려보더라도 y는 x 이렇게 그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그 다음에 3차 함수를 그린다고 치면 3차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반대로 나오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얘는 기함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뒤로 넘겨서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라고 해서 가우스 함수라는 말이 있는데 자, 가우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죠? 가우스, 기호 이렇게 쓰는 건 알죠?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75 이런 거 있어. 그럼 소수점 다 떼고 얘는 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75는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얘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를 그래프로, 그러니까 뭐 함수로 그래프로 그린다고 치면은 뭐 정의역이 0부터 1이라고 칩시다. 0부터 1.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들은 다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돼요? 1이요. 아, 0이요. 0이 되죠. 그러면 0 포함해가지고 1 포함 안 한까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하나 더.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돼요?
값이 1이 되죠. 그러면 1을 포함해가지고 2 포함 안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가우스 그래프야. 음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이제 음수의 가우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색칠 되게. 그러면 가우스 함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뒤로 쭉쭉 넘어와서 340쪽 한번 보세요. 340쪽. 이거 이해됐어요? 조개 그냥 그래프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프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최악이죠? 그러면 예제 13번에 1번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범위가 중요해.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정수 1씩, 정수 간격 1씩 얘는 계속 그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끊으면 좋겠어? 범위를요?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는 계속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잘못 그렸다. 0까지는 이 값이 계속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 하나씩 끊으면 돼요. 자, 그럼 정수 범위를 한번 제가 끊어볼게요. 마이너스 2는 포함해서 마이너스 1까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포함해서 0까지 이렇게 둘. 그 다음에 0 포함해서 1까지. 그 다음에 1 포함해서 2까지. 그럼 마지막 2는 그냥 2겠죠. 써줘야 되나? x는 2까지. 이렇게 범위를 나누면은 y가 어떻게 되니? 자, y는 얘는 그냥 가우스 없으니까 x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1. 얘는 그냥 x. 얘는 얘는 그쵸.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근데 다 1차 함수기 때문에 지금 책에서 보면은 그래프를 그리시오. 막 이따구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뒤로 넘어와서 마지막 내용. 요거는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는 해. 얘는 뭐냐면 예제 14번으로 한번 볼게. 예제 14번에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에 절대값을 전체를 씌우고 는 k래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끊어서 봅니다. 여기 앞에도 y가 있다라고 치고요. 요 뒤에도 y가 있다라고 쳐서 이 절대값 그래프와 이 상수함수 그래프의 사이에 교점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얘네 둘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네. 그렇죠. 교점이 4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절대값을 그려볼 건데요. 우리 이거 절대값 그리는 거 했었나?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그러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일단 그냥 원래의 함수를 그대로 그릴 건데 2차 함수고 y절편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네 둘은 뭐예요? 숫자가? 는 0이라고 했을 때 x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2차 함수인데 걔를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럼 절대값 씌우면 얘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4는 무조건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상수함수 y는 k를 그어주면서 어디에서 교점이 4개가 되는지를 봐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 분홍색 그래프만 보세요. 지금 요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미 올렸기 때문에. 자, y는 k,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긋죠?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교점 몇 개예요? 2개네요? 안 되네요? 자, 조금 더 위로 올라와요. 몇 개예요? 여기 4개 됐어요. 그러면 계속 4개에다가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순간 3이 돼요. 그러면 3이 되는 순간에 k는 4네. 그리고 2일 때는 k가 0이었네. 그럼 요 사이에 있기만 하면 교점이 4개가 되네. 아, 그래서 k의 범위는 0과 4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서 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k를 그어서 교점이 몇 개인지를 카운트를 해주는 그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